바삭바삭한 크래커스북.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작가님, 벌써 119화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방송한 지가 또 한 4, 5년 돼 가는 거겠죠? 그죠. 네네, 함께 해주신 모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119화의 주제, 글지마 작가님 소개해 주실까요? 네, 119화는 돈을 배웁시다입니다. 네, 아무래도 저희가 자본주의 시장에 사니까 돈에 대한 이해도가 없을 수가 없는데 오늘은 그래서 조금 주식이나 비트코인, 금테크, 재테크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사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네네. 그리고 자신이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될지도 고민을 정말 많이 하고 계셨고요. 그쵸. 저는 좀 흥미로운 현상 중에 하나였던 거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해외여행을 많이 다녔었구나. 근데 이제 그게 막힘으로 인해서 명품을 소비하거나 아니면 이제 국내 여행, 차박, 캠핑을 많이 하는 걸 보면서 어쨌든 그 대안책은 언제든 나타날 수 있는 거구나. 약간 그런 게 좀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재테크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는 투자 혹은 저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소비하는 습관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희도 많이 알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한 달 혹은 하루 단위로 어디에 돈을 썼는지 그리고 어떤 소비 성향과 습관을 갖고 있는지 분석해주는 카드사 어플이 굉장히 잘 나와 있죠. 그쵸. 네네. 대표적으로 저도 뱅크 샐러드 그것도 이걸 왜 써? 라고 하면서 했다가 매일 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작가님은 가계부 어플 이런 것도 있으세요? 저도 옛날에는 민트색 돼지 모양이 그려진 가계부를 쓰다가 그걸 쓰다가 지금은 뱅크 샐러드로 갈아탔습니다. 그게 카드사 연동을 한 다음에 전체 소득을 보기가 되게 편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전세 대출을 한 제 친구는 아무리 돈을 벌어도 그 전체 금액이 대출금 때문에 마이너스래요. 그래서 돈 버는 기분이 안 든다고 좀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네네, 이해됩니다. 작가님 주식 하세요? 하죠. 굉장히 열심히 버셨던 거 제가 기억합니다. 네네. 예전에는 정말 맨날 보다가 요즘에는 그냥 떨어지면 내 돈이 아니겠거니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습관인데 저는 주린이라고 하죠. 초급 네. 단계를 주린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매수와 매도의 방법도 몰라서 한창 유튜브를 좀 많이 찾아봤어요. 네. 요즘에 유튜브에 재테크 관련된 컨텐츠가 정말 많이 쏟아지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맞아요. 내가 지금까지 이런 게 있다는 걸 몰랐나 싶을 정도로 양이 되게 방대하죠. 맞아요. 작가님, 주식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해주시죠. 네네. 그 한창 코로나19 때문에 좀 불경기를 맞았을 때 주식 붐이 불었잖아요. 맞아요. 왜냐면 예금도 떨어지니까 거기에 이제 돈을 묶어놓는 것보다는 좀 이제 변동사항이 있는 주식에 돈을 넣어보자 하면서 그때 공중파 방송에서만 해도 이제 카카오를 사냐, 삼성전자를 사냐 그런 얘기가 좀 많이 나왔는데요. 저도 그때 이제 개미 운동에 같이 합류했던 1인으로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사실 처음에는 그래프 보는 게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게 마이너스로 떨어질 때 기분이 나쁘다기보다 내 돈이 이렇게 아무 행동도 안 하는데 오를 수 있다는 게 너무 재밌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맨날 막 시시각각으로 확인을 했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경제가 안정적으로 선진국에 들어갔던 시기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폭이 넓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미국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경제가 이미 이전에 안정적이기 때문에 큰 그래프 폭이 없기 때문에 큰 하락세나 오름세가 있지는 않는데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주식이 조금은 무섭다고 느껴졌을 때 ETF라는 상품으로 이제 눈을 돌렸답니다. 이게 뭘까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이거는 사실 펀드 중에 가장 좀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고요. 네네. 한국어로 하자면 이제 상장 지수 펀드라고 할 수 있는데 흔히 말해서 그냥 주식 꾸러미 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카카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하나의 주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펀드는 이런 주식을 엮어서 그 평균치를 제가 받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펀드이지만 주식처럼 거래가 가능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메타버스라는 ETF 상품 펀드를 제가 샀다 하면은 메타버스라는 회사의 주식을 산 게 아니라 메타버스라는 그런 구성 목록에 네이버, LG이노텍,
NC소프트, 하이브와 같이 이런 메타버스 산업을 하는 그 기업체를 묶어놓은 거죠. 네네. 그래서 이런 평균치를 받고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식보다는 위험도가 조금 낮고 수익성은 조금 낮게 보장되는 경우가 있는데 네네. 저처럼 이제 안정성을 추구하는 투자자 성향이신 분들은 이게 좀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사실 주식은 투자 혹은 매도하는 것도 성향에 따라 모두 다르더라고요. 그쵸.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공부를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어떤 방식으로든 아니면 책이든 유튜브든 정말 공부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또 이거는 좀 많이 모르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 IRP라는 게 있어요. 네. 이건 이제 개인형 퇴직연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 55세 이후로 퇴직 시점에 받을 수 있는 이제 개인적으로 드는 연금이죠. 국민연금이 아니라. 네. 그래서 이 연금의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매년 700만 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해요. 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매년 이제 700만 원 이내로 돈을 넣을 경우에 나중에 돈을 탈 때 세금을 좀 적게 낼 수 있다는 점이 좋은 거죠. 네네. 또 이런 IRP를 제가 들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연금은 계좌에 돈을 넣어두면은 그냥 나중에 그거를 돌려받는다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IRP는 좋은 점 중에 하나가 계좌에 돈을 넣어놓고 그게 끝이 아니라 그 돈으로 또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네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걸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ETF 상품을 산다 할 경우에는 연금의 이자뿐만 아니라 번 돈이 합산돼서 더 큰 부를 부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수입이 정기적인 편은 아니지만 뭐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좀 여윳돈이 생길 때 그냥 바로바로 넣어놓고 ETF 상품 좀 알아보고 구매하는 편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모두 소득도 다르고 투자 성향도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잘 알아두셨다가 나한테 맞는 상품을 찾아서 가입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돈을 배우자는 목적으로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 지연 작가님의 책 소개 먼저 들어볼까요? 네. 저는 켈리 최가 지은 불을 창조하는 생각의 뿌리 웰싱킹을 갖고 왔습니다. 네. 켈리 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작가님? 아니요. 네, 그러실 수 있습니다. 네. 켈리 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유럽 12개국에 1,200개 매장을 오픈을 하고요. 6천억 원이라는 성장을 이룬 켈리델리의 대표이고요. 네. 영국의 썬데이 타임스가 매년 뽑는 영국 부자 순위에 항상 랭크가 되면서 화제가 되기도 하는 분입니다. 네. 이분이 한국 사람이고요. 네. 시골에서 태어나서 소녀공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낮에는 봉제 공장에서 일을 하고 밤에는 야간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하셨는데 30대 때 진행하고 있던 사업이 굉장히 성공을 하거든요. 네. 근데 한순간에 어려워지면서 10억이라는 빚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정말 힘들었다고 했는데 남들과 조금 달랐던 거는 자신과 똑같은 상황 속에서 큰 부를 이룬 부자들의 습관을 체득하고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 1,000여 명의 사람들에 대해서 매일 책을 찾아서 읽고 강연 등을 찾아보시면서 이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결정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 책을 보시면은 켈리 최의 노하우가 담겨있는 책이기도 한데 저는 사실 성공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 책을 집었거든요. 생각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책을 처음에 봤을 때 특별한 점을 못 찾았어요. 네. 근데 오히려 그래서 이 사람의 습관이 어떤데? 어떤 생각들을 하면서 성장을 했는데? 라고 궁금해하면서 두 번째 책을 읽었을 때 그제서야 좀 풍부한 생각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네네. 이분이 지금 강연을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네. 한국의 유튜버들 영상에도 정말 자주 나오시고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도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주세요. 네. 294쪽에 나이대별 삶의 목적의식이라고 해서 부분이 있는데요. 20대 때는 직업을 가지고 금전적으로 독립하면서 다양한 도전과 경험을 쌓는다. 그리고 30대는 직업의 롤모델 또는 멘토에게 배워서 내가 종사하고자 하는 업계의 최고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40대는 반드시 업계 최고가 되어서 죽을 때까지 먹고 살 돈을 벌어야 된다. 50대 이후부터는 봉사하는 기간이다. 내가 얻은 노하우를 세상에 다시 돌려줘야 한다라는 이런 목적의식이 있었습니다. 켈리
관리가 잘 되기 시작을 하면서 가맹점을 내달라고 중국인을 포함한 몇몇 사람들이 현찰을 들고 오거든요. 네. 근데 이 현찰의 출처가 불분명하다 보니까 가맹점은 지금 내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후에 차라리 지금 가맹점비를 내지 말고 가맹점을 내서 번 돈으로 자기한테 갚아라, 가맹점비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했다고 해요. 그 뒤로 실제로 모두 다 그 돈을 갚았다고 하고요. 하지만 이런 사람들에게는 제공을 해주지 않았는데 차에도 들고 오지 않았고 나 그냥 가맹점 내달라라고 한 사람한테는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나름의 철학이 그죠. 있는 거겠죠. 그런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에 대한 그런 목적의식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자기는 그런 신념에 따라 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112쪽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돈에 대한 견해가 나오는데 부정적인 시선이 하나도 없어요. 그 뒤에 이어진 게 돈에 대해서 저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욕심이 많을 거야. 아니면은 정말 나쁜 사람일 거야 라는 부정적인 인식들이 들 수도 있는데요. 켈리 최 같은 경우에는 나는 돈을 정말 많이 벌어야지. 그래서 사람들한테 나눠줘야지. 어떻게 살아야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가득한 거예요. 네. 그래서 재테크와 주식도 돈이 목적이지만 돈을 벌어들이기 전에 그리고 내가 정말 많은 부를 갖고 있다면 이제 어떻게 그 돈을 사용할 건지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자가 되시려는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주제랑 진짜 딱 맞는 책이네요. 수험서를 샀는데 일타 강사 선생님이 강의까지 해주는 느낌? 네, 저자가 직접 강의까지 해주는. 그니까요. 진짜 최고네요.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소개하는 걸로 하고 글지마 작가님 책 소개 들어볼까요? 네, 저는 오카오 미요코 작가님의 랜드라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제목만 들으면 무슨 책이지? 네. 하실 수도 있는데요. 작가 소개를 먼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오카오 미요코 작가님은 독자적인 세계관으로 패션에서 잡화까지 폭넓은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인기 스타일리스트이신데요. 도쿄의 바쁜 일상 속에서 삶에 대한 열정이 희미해질 때 전 세계를 여행하며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작가이십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 작가님이 여행지에서 마주한 순간을 사진과 그곳에서 구매한 물건들로 회상해보는 내용인데요. 네. 작가님이 언제 한번 이제 아일랜드 여행을 다녀와 보신 적이 있으시대요. 네네. 그러면서 그때 다른 섬들은 그러면 이제 어떠할까? 왜냐면 그때 기억이 너무 좋았으니까 그런 궁금함에 이제 랜드 일주를 계획하게 되셨다고 밝혔는데요. 네. 그 이후로 실제로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아이슬란드, 핀란드 등 정말 섬들을 다 여행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갔던 곳과 많이 겹쳐서 되게 반갑기도 했는데요. 가장 좀 특별하게 느꼈던 에피소드 중에 하나는 44페이지의 아이스크림이라는 것 같아요. 네. 내용을 보면 작가님은 매번 여행을 하기 전에 공항에서 아이스크림을 먹으신대요. 그래서 되게 특이하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계기가 되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코펜하겐에서 스톡홀름으로 향하는 스칸디나비아 항공기를 탔을 때인데요. 네. 예전에는 이 구간의 기내식이 따로 제공해주는 게 아니라 게이트에서 각자 좋아하는 음식을 선택해서 가지고 들어가는 셀프 서비스 방식을 취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때도 이제 아이스크림이 반응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때 처음으로 기내에서 아이스크림을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분은 그때 이후로 매번 여행의 신호탄으로 아이스크림을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사실 이러한 색다른 경험을 하려고 여행을 가는 것 같기도 해요. 한국에서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기상, 밥 먹고 일, 친구와 저녁, 이제 가끔 차를 타고 여행 가는 게 나름의 유일한 일탈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외국을 나가면 모두 다 새로운 일이잖아요. 일단 언어부터 통하지 않고 길도 모르고 그죠. 또 음식도 다 다르고 그런 거가 좀 그립기도 해서 이 책을 가져와 봤던 것 같기도 하고요. 네네. 또 그렇게 주식으로 번 돈으로 나는 조만간 해외여행을 가겠다 라는 좀 포부를 보이고자 이 책을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얘기해 주시는 동안 책을 살펴봤는데 직접 썼던 영수증 혹은 비행기 티켓처럼 직접 스캔해가지고 이렇게 현실감 있게 넣어주시기도 하고 맞아요. 일단 사진들이랑 아기자기한 소품들을 찍은 폴라로이드 사진이 너무 매력적입니다. 와, 이거 보니까 너무 여행 가고 싶어지네요. 네네. 여러분들 우리 모두 주식으로 돈 벌어서 많이 좋은 일 하고 또 여행도 많이 갑시다. 너무 좋은 책 추천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돈에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나눠봤는데요. 네. 주식이든 아니면 재테크, 다른 펀드든 이런 것들 모두 다 자기에게 맞는 성향과 습관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 꼭 참고하셔가지고 너무 무리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진행해보시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네네. 그렇게 저희는 이번 주제 이야기를 마치고 다음 주에 또 개인 녹화로 찾아뵐 예정이죠. 네. 그러면은 저희 인사드리고 마무리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